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공사장 주변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차량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불법 주차 단속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인 도로지만 양쪽에 주차를 해놔서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차한 차입니다. 왜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은 걸까? 공사 현장 부근에는 약 10,000명의 공사 근로자들을 위한 4,500대 규모의 무료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 이용률은 88%로 자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SK 에코플랜트 측은 매달 차량을 선별해 등록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때 미처 등록을 못하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량 등록을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 한정 있잖아요. 여기 입사했다고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먼저 승인 같은 게 있겠죠. 직원이 되면 당연히 100% 수용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이 매일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은 일당 가운데 3, 4만 원을 그냥 과태료로 내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로가 근처에는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도로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불법 주차에 도로에 나뒹구는 쓰레기까지 SK 에코플랜트와 SK 하이닉스 측은 근로자 주차 계도와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공사가 끝나는 오는 11월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한국전통공예촌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공연 개발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와의 지분 투자 비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반 기자입니다. 청주시 미원면 일대 한국전통공예촌 부지입니다. 당초 2022년 조성이 끝났어야 할 공예촌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자금 조달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예촌 조성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예촌 조성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습니다. 청주시가 공예촌 조성을 위해 공영 개발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행사에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전통공예촌 조성 사업은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 산업인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연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건은 공영 개발의 주체입니다. 청주시 단독으로 공예촌을 조성하는 것이 힘에 부치는 만큼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일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곧 공식 협의 절차를 진행해 공영 개발에 따른 지분 투자 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이미 공예촌 조성을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 구축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로 공영 개발 이후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과학기술부와 충청북도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방사광 가속기 활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벌써 준공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3년 이상 지연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할지도 관심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방사광 가속기와 관련해 전 세계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청주에 모였습니다. 청주 오창 4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 방안과 운영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기존 3세대와 비교해 100배 이상의 밝은 빛을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신약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극 물질의 실시간 변화를 관찰하며 더 효율적인 배터리 생산도 가능해지는 등 산업 전반에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는 최신 방사광 과학의 트렌드를 서로 접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구축 사업이 얼마나 전 세계 트렌드와 잘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따라 충북 지역 기업이나 대학의 제품 개발, 연구 성과는 한 단계 도약할 전망. 하지만 주요 석학들은 세계 산업 추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백신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와 기업의 안목이 전제돼야 하고 단순 기초연구를 넘어 산업체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가 뒷받침돼야 방사광 가속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석학들의 공통적인 조언입니다. 반도체를 개발한다든가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물건이나 아니면 프로덕트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방사광 가속기의 청주 오창 구축이 확정될 당시만 해도 목표됐던 준공 시기는 2026년. 하지만 예산 문제와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현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방향과도 일치하면서 준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을 육성해서 그것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모인 국제학술대회가 청주에서 개최되고 여러 기업들의 연구시설이 청주로 이전하는 등 이미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가져다준 부가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안전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소방관들이 교육 현장에 참여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영동소방서의 특별한 어린이 안전교육 현장을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화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며 생생한 체험을 시작합니다. 119 이동 안전체험 차량에 올라 안전벨트의 중요성도 직접 경험해봅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불이 났을 때 연기 속에서의 대처법 등 위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행동들을 몸으로 익힙니다.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고요. 지진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하고 세탁미스를 숨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영동소방서가 주최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현장입니다. 이때 아이들 곁에서 손을 잡고 설명을 도와주는 한 어르신이 눈에 띕니다. 10년 전 은퇴한 퇴직 소방관입니다. 영동소방서는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선정돼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가진 퇴직 소방관 2명을 어린이 안전체험 도우미, 이른바 헬퍼로 채용했습니다. 헬퍼의 참여는 인력 부족으로 교육을 취소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항상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나갈 때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이 저희 소방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여러 경험을 지닌 헬퍼들은 대처 방법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반복해서 익히는 실습 중심 교육은 아이들의 몰입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막 2번씩, 3번씩 해요. 재밌다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퇴직 소방관들의 경험과 열정이 더해지면서 어린이 안전교육이 단순한 체험에서 진화해 실질적인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올해 청주 지역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배 수준인 5%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이달 지역 내 983곳의 음식 가격 평균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청국장이 1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떡볶이와 불고기 버거, 짜그리 등 35개 음식 품목의 1년 평균 상승률이 5.23%를 기록했습니다. 지역구별 음식 평균값은 청원구가 유일하게 15,000원을 넘어서며 가장 높았고 상당구와 흥덕구, 서원구 순이었습니다.
에어로K항공은 다음 달 16일부터 청주와 히로시마를 오가는 정기편 노선에 단독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히로시마 노선은 1997년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첫 정기편입니다. 청주 히로시마 노선은 주 4회 운항하며 출발편은 청주공항에서 오후 1시 45분 출발하고 복귀편은 히로시마 공항에서 오후 3시 55분 이륙합니다. 충주시가 관내 주요 지역 고층 건물 3곳에 재난 감시용 CCTV를 설치합니다. 충주시는 충주의료원과 호암 우미린 아파트, 서충주 3일 파라뷰 2차 아파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난 감시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 안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 충청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어제 청주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우수 기능 장애인을 발굴 육성하고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17개 직종에 걸쳐 1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으로 각 직종 금상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